오케이, 우리가 그동안 그룹 세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리그룹, 뭐 사실 리그룹은 그룹 세오리에 포함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룹 세오리에서 리그룹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룹 세오리 중에서 그룹 세오리가 결국은 디스크리트 그룹하고 하나 둘씩 헤아릴 수 있는, 결국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의 문제가 있는데, 디스크리트 그룹은 그냥 디스크리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컨티뉴어스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그룹을 갖다가 우리는 리그룹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컨티뉴어스 파라미터 그룹 세어리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1800년대에 독일 수학자들에 의해서 수학적인 연구들이 활성화됐고, 주로 그때 독일 수학자들이 주로 했던 것은 디스크리트 그룹에 대한 연구였었어요. 그리고 디스크리트가 아니라 하나둘씩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원소들로 구성된 컨티뉴어스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그룹을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바로 프랑스의 소피 리라고 하는 수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피 리가 컨티뉴어스 그룹을 창시를 했는데, 결국 그룹 세어리를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디스크리트 그룹들만을 했기 때문에 소피 리가 했던 컨티뉴어스 파라미터를 갖는 그룹을 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리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리 그룹은 어찌됐든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 프로퍼티, 전에 얘기했던 그룹 프로퍼티를 갖다가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피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알지브라라고 하는 개념, 즉 리 그룹에서 리 알지브라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리 알지브라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론 물리학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죠. 속칭 얘기하는 이 리 알지브라가 시메트리를 갖다가, 물리학의 모든 시메트리를 설명을 해주게 되고,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리 그룹으로부터 리 알지브라를 도출해냈을 때 주어진 리 그룹이 갖고 있는 성질을 리 알지브라가 굉장히 물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리 알지브라의 대수적인 정의를 먼저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먼저 써보고, 리 알지브라 is a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G 틸다라고 합시다. with 어떤 operation. 자,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정의가 돼야 돼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라켓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는 커뮤테이터라고 주로 수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리 브라켓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벡터 스페이스이다. 수학적인 정의. 그런데 뭘 만족하냐면은 obeying 자코비 아이덴티티. 자코비 아이덴티티는 나중에 커뮤테이터 때 얘기하겠지만은 사이클릭 프로퍼티죠, 커뮤테이터들의.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결국 리 브래킷이라고 하는 자체는, 리 브래킷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에요. 근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인데 G 틸다라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하나를 뽑아내고, 또 여기서 또 하나를 뽑아냈어.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G 틸다에서 하나 뽑아내고 G 틸다에서 하나를 뽑아냈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니까 결국 두 개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 결과가 클로징 되는, 즉 다시 이 G 틸다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 안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수학적으로 애브스트럭트하게 리 알지브라를 갖다가 그러니까 알지브라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리 알지브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G 틸다라고 하는 친구는 벡터 스페이스는 some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집합이죠, 결국은. 그죠?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G 틸다의 엘리먼트들, 이러한 집합의 엘리먼트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소를 우리는
제너레이터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너레이터들은 예를 들어서 뭐 x1, x2, 뭐 x3 이런 식으로 지칭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나중에 그 하나의 example로서 예를 들어서 리 브라켓이 그러니까 모든 xi라고 하는 친구는 g tilde 즉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결국은 베이시스 개념이에요. 이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의 개념입니다. 즉 제너레이터의 개수는 결국은 이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리 브라켓이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 xi와 만약에 xj의 커뮤테이터로 만약에 주어지게 되는 경우에 리 브라켓이 주로 이제 리 그룹을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시켰을 때 우리는 이제 주로 양자역학이나 입자물리학이나 뭐 고체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전부 매트릭스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알지브라의 제너레이터로 잡고 그것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랬을 때 결국 이러한 형태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리브라켓 이 리브라켓을 우리가 흔히 커뮤테이터라고 부르는 이런 그러니까 이러한 클로징 프로퍼티를 갖다가 즉 이러한 짓을 시켰을 때 결국 xi라는 친구와 xj라는 친구를 시켰을 때 이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이러한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스팬에 의해서 나타내줘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C1, X1, C2, X2, 브라브라브라. 그죠? 그래야 클로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G 틸다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내고 G 틸다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내서 곱셈을 시킨 거죠. 리 브라켓이라는 곱셈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커뮤테이터는 기본적으로 xi, xj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xj, xi라고 하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게 될 거고 이것 때문에 결국 xi와 xi라고 하는 같은 놈끼리의 리 브라켓은 0이 돼주게 될 거고 자코비 아이덴티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xi, xj, xk 이 형태에다가 다시 xj, xk, xi 이렇게 사이클릭하게 돌리고 다시 xk, xi, xj는 0. 이것을 우리는 자코비 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이 자코비 아이덴티티는 중요해서 사실은 리 그룹에서 더 확장돼서 나가게 되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 때, 즉 리 그룹은 아니지만은 리 그룹을 확장시켜서 만들어지게 되는 뭐 캐스무디 그룹이라든가 그런 형태들 때도 자코비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요구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형태를 갖다가 생각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리 그룹은 파라메타가 있기 때문에 그 파라메타를 변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뭐 커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파라메터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구의 표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적절한 도형을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리 그룹을 리 그룹은 하나의 뭐가 되냐면은 그룹 매니폴드라는 이름의 매니폴드예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 그룹 중에서 U1이라는 리 그룹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U1이라고 하는 친구의 원소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exponential i 세타에다가 first branch를 잡아주면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U1이라는 그룹을 우리는 U1이라는 그룹의 원소들을 어디에다 박아 넣을 수 있냐면 바로
이런 데다가 박아 놓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즉 U1이라는 그룹의 원소는 S1에 전부 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S1은 매니폴드죠. 그죠? 뭐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하든 뭘 하든 매니폴드가 된다. 자, 근데 만약에 U1이 아니라 만약에 더 커진다. SU2라든가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면 파라미터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더 복잡한 구조의 매니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S2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S3나 S4나 S5, 뭐 토러스, 투 토러스까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S3만 하더라도 4차원 구의 표면적이야. 못 그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은 S1과 S2 또는 T2, 토러스, 그죠? 2차원 토러스 표면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는 뭐 T3 이런 걸 못 그린다는 얘기죠. 4차원에 구멍 하나 생긴 4차원 속에서의 구멍 하나 생긴 도넛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이어 디멘셔널 매니폴드를 생각을 할 때는 로우 디멘셔널 케이스에서 즉 그릴 수 있는 데까지에서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머릿속에서 그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머릿속에서는 그려지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U1 그룹은 파라메타가 한 개이지만 결국 만약에 이것이 좀 더 다른 일반적인 리그룹 G로 가게 되면은 얘는 파라메타가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친구는 보게 되면은 여기는 세타 이꼴 그렇지? 세타 이꼴 제로에 대응되는 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세타 이꼴 2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점이고 이 점은 세타 이꼴 4분의 파이. 즉 파라메터의 값을 변화시켜 주게 되면은 즉 이렇게 파라메터의 값을 조밀하게 변화를 시켜 주게 되면은 결국 그룹의 원소들을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점들은 다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S1이라는 매니폴드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파라메터가 여러 개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는. 파라메터가 여러 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파라메터 값을 여러 개의 독립적인 파라메터 값을 요 파라메터는 얼마, 요 파라메터는 얼마, 요 파라메터는 얼마 그러면 그 매니폴드에서의 각각의 점들을 나타내 주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요 점과 이 매니폴드에서 요 점과 요 점은 결국은 뭐가 돼? 파라메터가 달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만들 수 있냐면은 파라메터를 달리해서 이렇게 커브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파라메터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수학에서는 시간이란 말을 별로 안 쓸 거고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변수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변화된다면 커브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은 주로 S1, S2, T2와 같은 이러한 형태가 되니까 S2 같은 경우는 구의 표면이죠. 그러니까 구의 표면은 파라메터로 얘기하면 뭘로 지정이 돼? 뭘? 결국 세타하고 피,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으니까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파라메터에 의해서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S2라고 하는 것은 결국 2 파라메터에 의해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것이 디스크리트 그룹에서는 매니폴드가 형성이 안 돼요. 디스크리트 그룹을 매니폴드가 아니라 디스크리트 그룹은 이것이 조밀하게 이렇게 세타 파라메터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쟤를 갖다가 매니폴드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막 격자가 이렇게 여기 점되고 여기 점되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형태. 격자들이 흩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매니폴드를 얘기할 때 우리는 로컬 차트를 얘기할 때 스무드 맵을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만약에 큰 그룹이 돼버리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추상화된다는 얘기예요. 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그룹 매니폴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룹 매니폴드에 있는 하나의 원소, 그죠? 이런 원소. 사실은 이제 U1이 제일 편한데 이 원소는 뭐에 의해서 지칭되게 될 거냐면은 얘가 도대체 몇 차원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얘 차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디멘전이 D인 이런 케이스라면은 결국
T1 파라미터, T2 파라미터, to the TD 파라미터 이렇게 파라미터가 주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 파라미터 값을 변화시켜주면 다른 점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여러 개일 때 이러한 튜플을 그냥 T 벡터라고 표시를 하는 노테이션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파라미터를 갖다가 파라미터 값이 달라지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결국 파라미터를 쭉 변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결국 이 점을 지나는 이 점 주변에서 T1, T2, T3 이런 것들을 갖다 조금씩 변화시켜주면 뭐가 만들어져? 저 점을 지나는 커브들이 만들어져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T1만 변화를 줄 수도 있고 T2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커브들이 여러 개의 커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여러 개의 커브들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S1 같은 경우보다는 S2, 즉 배구공 같은 데서 보는 게 낫겠죠. 배구공의 북극점 주변에서 이러한 커브, 많은 커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자, 커브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파스가 되겠죠. 파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점을 갖다가 잇게 되는 어떤 오픈 인터벌에서 매니폴드로의 매핑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이랬을 때 G점에서 이러한 커브들에서 G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굉장히 G점 근방만 생각을 해주면, 즉 다시 말해서 여기 공이 하나 있는데 공의 북극점에서 너무나 작은 그 부분들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한 거리를 갔을 때 하는 얘기인데 거의 0에 가까운 거리를 하게 되니까 곡면을 못 느낀다는, 곡률을 못 느끼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G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작은 변화를 생각해 주면은 그러니까 작은 변화를 생각해 주면은 이 파스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직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굉장히 작은 변화를 생각해 주면은 바로 걔는 뭐가 되냐면은 그 곡선에 대한 저 G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러한 접선들이 놓여 있는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매니폴드의 한 점으로부터 매니폴드의 각 점에서 우리는 뭘 형성할 수 있게 되냐면은 그 G라는 점에서 그 매니폴드에 대한 그룹 매니폴드죠. 이제 우리는 그룹 매니폴드를 생각할 거니까 매니폴드를 G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세어리를 하기 전에 매니폴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강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룹 매니폴드의 G점에서의 소위 얘기하는 탄젠트 스페이스를 갖다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각 방향으로의 변화량을 갖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TI 방향을 생각을 해봅시다. 가령 이것이 S2였다면은 세타랑 P가 되겠죠. 파라미터가. 그죠? 그러니까 세타 방향으로라는 얘기는 경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 그죠? 경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다음에 P 방향은 위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 요점에서 경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 위선을 따라 내려가는 거, 아주 조금 움직이게 되면 뭐가 돼? 유니트 벡터.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유니트 벡터, phi hat, 세타 hat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 세타 햇과 phi햇은 어디에 놓이게 돼? 고점에서의 접평면에 놓이게 되죠. 탄젠트 플레인에. 오케이? 세타 햇과 phi햇은. 그래서 TA 방향으로의 그룹 원소가 변화된 양, 즉 변화량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G의 T1 to the TI 플러스 델타 TI 뚜둑 할 거고, 빼기 G의 T1 하고 TI 이것을 델타 TI. 자,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결국 라운드 G,
라운드 ti인데 어느 점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바로 t 벡터 값에서, 즉 이 점에서 계산한 거죠. 자, 이런 게 몇 개가 생기게 되냐면은 결국 디멘전 개수만큼 d개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델타 ti를 0으로 보낸 극한에서 결국,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라운드 g, 라운드 ti라고 하는 이 친구 어디에서? t 벡터 값에서. 즉 t 벡터라는 얘기는 파라미터가 t 벡터로 결정됐다는 얘기는 파라미터 t 벡터일 때 그 값, 즉 요점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xi가 되고, 이것이 누구의 원소가 되냐면은 결국 tg의 원소고, 이것이 베이시스 역할이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게 되면은 결국 g라고 하는 친구는 exponential의 ti의 xi 이런 형태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지금 U1 그룹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결국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죠. 세이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U1 그룹이니까. i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라는 제너레이터. i로 잡아줬다. 어차피 U1 그룹은 행렬로 표시되면은 1 곱하기 1 행렬로 표시돼요. 따라서 U1 그룹은 복소수에 대응되죠. 1 곱하기 1 행렬은 바로 복소수가 될 테니까. 따라서 i라는 제너레이터와 세타라고 하는 이런. 근데 이제 그룹이 더 복잡해지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자, 그룹 매니폴드적으로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리브라킷이라는 곱셈을 갖다 적용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게 될 거고, 즉 커뮤테이터를 왜 곱셈으로 이 세 개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얘기하게 될 거고, 따라서 나중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카탄 모로폼 같은 경우로 까르탕 모로폼 같은 경우로 간다라고 할 때 뭐도 또 생각을 해주게 되냐면은 그룹 매니폴드에서 디퍼런셜 폼도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매니폴드가 있게 되면은 매니폴드의 각 점에서 탄젠트 스페이스가 생기게 될 거고, 그 점에서 결국 듀얼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코탄젠트 스페이스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베이시스와 듀얼 관계, 즉 오소노멀리티 관계를 갖게 되는, 내적상에서 갖게 되는 뭐가 생기게 돼요? 결국 코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 즉 다시 말해서 뭐가 돼? 원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룹도 뭘로 처리를 해줄 수 있냐면 디퍼런셜 폼으로 처리를 하는 시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그래서 그룹 자체를 디퍼런셜 폼으로 다룰 수도 있다. 다음 학기에 일반 상대론을 강의하겠지만은 이제 그 내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시 일반 상대성 이론 역시 디퍼런셜 폼으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전자기도 디퍼런셜 폼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입자분리에서 나오는 양밀 이론이라든가 다 디퍼런셜 폼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디퍼런셜 폼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디퍼런셜 폼이 인덱스가 안 들어가서 편리한 거고, 이제 최악으로 치닫는 사람은 그냥 계속 그냥 x, y, z, t 노테이션 갖고 하루 종일 계산하는 경우가 최악으로 치닫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서메이션 컨벤션을 써서 뭐 r 뮤뉴나 f 뮤뉴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나은 친구고, 조금 더 수학에 자신이 있으면은 디퍼런셜 폼 갖고 계산을 하는 거죠. 블랙홀이 됐든 뭐가 됐든. 디퍼런셜 폼으로 계산을 하면 계산이 남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아마 다음 학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 강의할 때 약간은 맛을 볼 생각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라는 그룹은 매니폴드다. 리 그룹은 매니폴드다. 그럼 리엘지브라의 제너레이터들, 즉 다시 말해서 리엘지브라의 베이시스들은 어디에서 사느냐? 그룹 매니폴드에 결국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TGG라는 친구는 결국 이 G점에서 그러니까 G라는 지점에서의 그룹 매니폴드에 대한 탄젠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이것들이니까 임의의 원소는 여기에 살고 있는 임의의 원소, 이 빨간색에 살고 있는 이 임의의 원소는 이 베이시스의 리니어 스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에서는 결국 뭘 갖고 있었냐? 이 그룹이 디멘전 D를 갖고 디멘전 D를 갖고 있었는데 그룹 디멘전이 D인 이러한 형태였는데 이 디멘전 개수만큼 똑같은 개수의 우리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러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럼 이 그룹 엘리먼트들은 이렇게 막 휘어진 데 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저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XI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평면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에서 이 두 그룹의 점을 뭐 곱한다라든가 할 때는 얘를 느껴야 돼. 공률을. 그죠? 그런데 그 대신에 요점에서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제너레이터들을 갖고 계산을 할 때에는 이 공률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매니폴드가 갖고 있는 휘어짐 이런 걸 느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대신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때 제너레이터 그룹에서의 곱셈에 대응되는 친구는 이 친구들의 커뮤테이터로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친구들이 이러한 베이시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곱셈이 예를 들어서 xi, xj로 주어지는 제너레이터들 사이에 곱셈이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벡터 스페이스. 여기서 보면 TGM이 되겠죠. TGG가 되겠죠. 그죠? 매니폴드에 대한 탄젠트 스페이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류 엘지브라라고 부른다. 매니폴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류 엘지브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리 그룹과 리 엘지브라의 제너레이터 이상 관계는 바로 뭐가 되냐면 만약에 G라는 친구가 G라는 그룹의 원소라고 그런다면은 그리고 X라고 하는 친구가 만약에 G 틸다. 이 G 틸다는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G에 대응되는 리 엘지브라를 얘기할 거예요. 이게 SU2 그룹이면은 이것은 SU2 엘지브라가 되는 거예요. 리 엘지브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디멘전의 개수는 같고. 그러니까 얘는 매니폴드고 결국 얘는 탄젠트 스페이스죠. 그죠? 탄젠트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결국 G와 X의 관계는 exponential 어떤 T와 X와의 내적. 만약에 이것이 디멘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파라미터가 한 개라면 그냥 T 곱하기 large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있어요. 반대로 X라고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뭘 생각해 주면 된다? DT에 G를 한 후에 T를 0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제너레이터를 갖다. 자, 얘를 우리는 exponenti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들을 exponentiation 시켜서 그룹 엘리먼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룹 엘리먼트를 갖다가 파라미터로 미분해서 파라미터를 0으로 보내게 되면은 제너레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그룹에서는 그냥 곱셈이었는데 왜 커뮤테이터 세계로 갔을 때,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들 세계로 갔을 때는 이렇게 커뮤테이터라고 하는 리브래켓을 갖다가 새로운 곱셈으로 대응을 시켜줘야 되느냐? 그것이
리그룹에서 리엘지브라로 갈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왜 리브라켓이 곱셈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리엘지브라에서.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룹의 엘리먼트의 엑스포넨시에이션에서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실 얘네들을 벡터 표시로 했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엑스포넨셜의 TIXI 서메이션 컨벤션을 쓴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커뮤테이터를 써야 되는지를 갖다가 왜 엘지브라에서 커뮤테이터가 나타나는지를 갖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TIXI가 이것이 그룹에 속하죠. 당연히 제너레이터의 엑스포넨시에이션이니까. 또 다른 익스포넨셜의 TJ tilde XJ 이것도 역시 그룹에 속하죠. 제너레이터의 엑스포넨시에이션이니까. 자, 파라미터를 TI tilde라고 써주게 된 것은 두 점이 다른 점을 나타내야 되지, 파라미터 값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룹 매니폴드 상에서 다른 두 점을 나타내게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은 그룹 매니폴드 상에 얘를 나타내는 점이 있어요. G1이라는 그룹 엘리먼트. 얘를 나타내는 점 G2라는 점. 즉, 이 점과 이 점을 이 점이 G1이고 이 점이 G2라고 합시다. 그럼 그룹의 클로저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그룹에서는 그냥 곱셈이 오디너리 곱셈이에요. 그냥 만약에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 얘 둘을 곱한 거 G1 곱하기 G2 한 거 역시 매니폴드 상에 놓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 그 표면에 있는 이 점에서 원소값하고 이 점에서의 원소값을 곱했는데 그 밖으로 간다라든가 그 표면 밖으로 간다라든가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클로저 프로퍼티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 클로저 프로퍼티.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을 의미하게 되냐면은 얘는 어떻게 파라메트라이즈 될 수 있냐면 exponential TIXI로 파라메트라이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이 G의 원소, 이것이 G의 원소라면은 얘도 역시 G의 원소. 그러면은 G2는 exponential TJ tilde의 XJ로 exponentiated 돼 있을 때. 자,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룹 매니폴드에 그러니까 G1, G2를 곱한 놈이 그룹 매니폴드에 속한다면은 결국 요 원소에 대응되는 익스포넨시에이션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익스포넨시에이션은 가능해지는데 당연히 제너레이터는 그대로 써주고 익스포넨셜 XK라고 써. 그런데 얘는 지금 다른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을 테니까 TK 더블 틸다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TK 더블 틸다가 존재해 준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그룹 클로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생각할 거냐면은 파라미터가 작을 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파라미터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 T의 세컨 오더까지를 고려를 해주면은 첫 번째 이 항에서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TIXI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에 TIXI TJXJ 브라브라브라. 그 다음 항에서 1 플러스 요것도 I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TI tilde XI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에 TI tilde TJ tilde XI XJ 브라브라브라. 자, 이렇게 한 것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1 플러스 TI 더블 tilde XI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을 하고 TI 더블 tilde TJ 더블 tilde XI XJ 브라브라브라. 자, 그래서 TK 뭐 상관은 없죠. 결국 이거 서메이션 컨벤션이니까. 즉 T라는 파라미터 벡터와
t 틸다라는 파라메타 벡터로부터 t 더블 틸다라고 하는 파라메타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 파라메타의 변화가 다른 점을 나타내 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 식에서 지금 좌변의 경우를 먼저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 t의 세컨 오더까지 계산해 보면은 1 플러스 요놈 여기서 나오는 ti 플러스 ti의 틸다의 xi 그죠?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플러스 ti tj 틸다 xi xj 그죠? 얘 곱한 거 플러스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에서 쿼드라틱이 더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에 ti tj xi xj 플러스 2분의 1에 ti 틸다 tj 틸다 xi xj. 자, 일단 t에 대한 세컨 오더까지만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좌변을 풀어 제껴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좌변에 있는 이 1과 우변에 있는 2하고는 캔슬레이션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우변도 여기 xi에 비례하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xi, xj 여기도 다 xi, xj네요. 우변을 1로 좌변 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써줘 봅시다. 그 결과는 ti 플러스 ti 틸다 마이너스 ti 더블 틸다 xi 플러스 2분의 1에 ti tj 플러스 ti 틸다 tj 틸다 2배 ti tj 틸다 마이너스 ti 더블 틸다 tj의 더블 틸다 하고 xi xj 브라브라브라 이고 0. 자, 이 식을 이제 테크니컬리 조금 변화를 시켜줘 봅시다.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냐면은, 요 시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의 ti) 자, 여기에서 보니까 딴 데는 그냥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지금 여기만 지금 2가 돼 있는 이러한 구조가 돼서 그죠? 그 부분만을 갖다 포커스 맞춰 봅시다. 얘랑 곱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분의 1배의 2배의 ti, tj, 틸다의 xi, xj 요 항 말하는 거죠. 얘랑. 자, 이 부분은 역시 얘가 약분시키지 말고 그냥 2분의 1 하고 2에 자, 이것은 2분의 1배 하고 여기를 ti, tj, 틸다의 xi, xj 플러스 ti, tj, 틸다의 xi, xj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거 서메이션 컨벤션이기 때문에 IIJJ 서메이션 컨벤션이에요. 따라서 서메이션 컨벤션의 더미 인덱스 i를 똑같이 j로 바꿔주고 j를 i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너레이터는 일단 컴퓨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알고 있는 매트릭스처럼 오퍼레이터처럼. 오케이? 근데 파라메터라는 것은 수라는 거죠. 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파라메터들 tj랑 ti의 곱셈은 ti랑 tj의 곱셈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틸다가 있으니 자, 이 식은 뭘로 써줬어요? 2분의 1에 결국 ti tj의 틸다 플러스 ti 틸다 먼저 얘부터 써주면은 그리고 tj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예?
xi, xj하고 플러스 ti 틸다 tj하고 xj, xi. 자, 이러한 형태로 써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관계식을 여기에 요 부분을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빨간색으로 바꾸는 관계식을 갖다가 얘기한 주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우리는 뭘 얻게 되냐면은 결국 ti 플러스 ti의 틸다 빼기 ti의 더블 틸다의 xi 플러스 2분의 1배 ti tj ti 틸다 tj 틸다 빼기 ti 더블 틸다 tj의 더블 틸다 하고 xi xj 하고 플러스 2분의 1배의 ti의 tj의 틸다 xi xj 플러스 ti의 틸다 tj하고 xj xi 이꼴 0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 다시 쓴 것뿐이에요. 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써줍니다. 자, 근데 이 식에서 이 식과 동일한 식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서메이션 컨벤션이에요. 여기 지금 I 덤이고 J 덤이기 때문에 I랑 J를 익스체인지 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뭘 얻을 수 있게 되냐면은 그래서 걔를 이쪽에다 좀 씁시다. I랑 J를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익스체인지를 시키면은 위엔 그대로 놔두고 ti 플러스 ti 틸다 하고 빼기 ti 더블 틸다의 xi 플러스 2분의 1의 tj ti tj 틸다 ti 틸다 파라미터는 교환 법칙 가능해요. tj 더블 틸다 ti 더블 틸다 하고 xj xi 플러스 2분의 1배의 tj ti 틸다 xj xi 플러스 tj 틸다 ti xi xj는 0. 자, 이런 형태의 A'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만약에 x라는 제너레이터가 있으면은 즉 탄젠트 프레임에서 xi라고 하는 i 방향으로의 벡터 접선 벡터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xi도 탄젠트 스페이스에 놓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식에서 xi를 모두 마이너스 xi로 바꿔서도 역시 성립한다는 얘기가 돼요. xi가 탄젠트 스페이스에 놓여 있으면 마이너스 xi도 탄젠트 스페이스에 놓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서 xi를 마이너스 xi로 집어넣은 그 결과를 이쪽에다 쓰고 걔를 b라고 할 거예요. 마이너스 xi로 썼으니까 마이너스에 ti 플러스 ti 틸다 마이너스 ti 더블 틸다의 xi 플러스 2분의 1하고 ti tj 플러스 ti 틸다 tj 틸다 마이너스 ti 더블 틸다 tj 더블 틸다의 xi 여기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xj xi 플러스 2분의 1에 ti 틸다 tj xj xi ti tj 틸다
xi, xj는 0 이런 식 파란색 식을 갖다가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t에 대한 세컨 오더까지 계산해서 여기는 지금 xi 항이 나왔는데 이런 데서는 xi에 대한 쿼드라틱 항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xi의 제곱항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죠? xi, x1, x2 뭐 이런 항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이거 클로저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t 더블 틸다를 t와 t 틸다로부터 결정 못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t 더블 틸다가 t와 t 틸다로부터 결정이 안 되면은 그룹 클로저 프로퍼티가 제너레이터 리엘지브라에서 대응이 안 돼요. 그죠? 얘랑 곱해서 이 원소가 나왔는데 이 원소는 t라는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점이고 매니폴드에서 얘는 t 틸다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에 대응되는 점이에요. 둘을 곱한 놈은 여기 있게 될 텐데 얘는 t의 더블 틸다라는 점에 대응되는 놈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는 그냥 S1 토폴로지에서의 요한 그룹을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원소 G1을 요만큼 회전된 각 세타 1이라고. 얘는 익스포넨셜 I 세타 1으로 익스포넨시에이션 돼 있어. 그죠? 그런데 요것을 뭐가 돼? G2라는 게 만약에 세타. 지금 S1이라고 하는 매니폴드 위에 있는 이 두 점이에요. 그러면 G2는 익스포넨셜 I 세타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G1과 G2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게 되면은 얘는 익스포넨셜 I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형태가 이 점이 바로 G1, G2에 대응되는 점이죠. 그죠? 이 친구는 바로 exponential I 어떤 세타 더블 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보게 되면 세타의 더블 틸다는 세타 1 더하기 세타 2라는 릴레이션을 갖겠죠. 그죠? 요것은 제너레이터가 I라고 하는 심플한 1 곱하기 1 times 1 컴플렉스 넘버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제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지면 제 X1, X2, X3 같은 제너레이터들은 매트릭스가 돼버려요. 매트릭스가. 그 매트릭스가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는 1 곱하기 1 매트릭스는 1 곱하기 1 매트릭스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겠지만 매트릭스가 돼버렸을 때 X1, X2가 과연 다시 X1, X4랑 5랑 관련되는지 이런 유무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파라미터들 사이에 그룹에 대응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파라미터들의 어떤 형태로서 이것이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로 선택한 건 아니죠. T의 세컨 오더까지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시그마까지 해가지고 증명된 논문들도 책들은 거의 수학과 대학원의 그룹 세어리나 리엘지브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에 다 돼 있을 거고 보통 물리학자들을 위한 그룹 세어리나 리엘지브라의 수업에서는 세컨 오더까지로 주로 설명을 해요.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식을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줘 보라는 얘기죠. 두 식을 빼주니까 여기 부호 체인지가 생겼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2배의 ti 플러스 ti의 틸다, ti의 더블 틸다의 xi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두 개의 항을 지금 빼주는데 죽는 친구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ti, tj 틸다, ti, tj 틸다, xi, xj 얘랑 사라지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ti tilde tj, ti tilde tj, xj, xi.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서 얘와 얘는 뭐가 됐어요? 같은 항이 됐죠. 파라메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런데 하나는 xi가 먼저 있고 xj가 뒤에 곱해져 있고, 또 하나는 xj가 앞에 곱해져 있고 xi가 뒤에 곱해져 있는 이런. 따라서 두 개는 공통의 파라메터 2분의 1의 ti, tj 플러스 ti tilde, tj tilde, ti 더블 tilde, tj 더블 tilde에 뭐가 돼요? 결국 xi와 xj의 커뮤테이터.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리브라켓이라고 얘기해요. 커뮤테이터라는 용어는 수학자들이 절대 안 써요. 교환자라는 말은. 양자역학하는 물리학자들이 쓰는 용어지. 이것은 리알지브라에서 적용되는 그 곱셈이다. 리알지브라에서 나타나는 괄호다. 그래서 리브라켓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뒤에 브라브라까지도 다 이제 수학자들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들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십이 만약에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얘가 뭐에 비례해야 되냐면은 베이시스에 비례해야 된다는 얘기죠. xk라는 베이시스에 비례해야 돼. 그래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무슨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더하기 이것이 만약에 c1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c1 x1 더하기 c2 x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터에 비례하지만 결국 릴레이션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파라미터들 사이의 릴레이션. 즉 다시 말해서 그룹의 클로저 프로퍼티는 그룹의 G1, G2가 매니폴드에 존재할 때, 즉 다시 말해서 그룹 매니폴드에 존재할 때 G1, G2도 그룹 매니폴드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매니폴드 사이에서 파라메터를 생각을 해서 익스포넨시에이션을 시켰을 때, 그룹 엘리먼트를 익스포넨시에이션 시켰을 때, 제너레이터들 세계에서 봤을 때는 얘가 다시 이러한 제너레이터들에 의해서 스팬되는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릴레이션을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 뒤에 가면 이게 커뮤테이터에 커뮤테이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 번 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적으로 가면은 뒤에 가면 만약에 서드 오더, 포스 오더 이런 식으로 하면 커뮤테이터에 들어가는데 한 번만 이렇게 돼주면 무조건 되게 되겠지. 왜? 세 개가 돼도 두 개짜리 커뮤테이터가 다시 얘랑 또 한 놈의 커뮤테이터도 다시 여기 클로징 되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식 자체를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하더라도 결국 뭐가 될 거야? 브라 곱하기 xi는 0 이렇게 되겠죠. 브라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정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클로징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룹에서의 클로저 프로퍼티는 리알지브라의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뭐가 돼야 돼? 이러한 새로운 곱셈, 리브라켓이라고 하는 새로운 곱셈이 다시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스팬돼야 되는 이러한 클로저 프로퍼티로 바뀌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얘네들이 두 원소를, 제너레이터 중에서 두 개를 잡아서 얘네들을 곱셈시킨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들 사이에 새로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그것이 바로 리브라켓.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커뮤테이터라고 그러죠.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알지브라를 다시 얘기하게 되겠지만 물리학자들은 잘못된 용어들을 참 잘 써요. 심지어는 굉장히 오래된 양자역학 책에서도 SU2를 잘못 기술한 그런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자 자신이 SU2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리그룹 자체. 수학자들은 논리적으로 그런 거 틀리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뭐, x1, x2의 이러한 형태. 이건 모든 all possible한 케이스니까, 이런 형태도 뭐, c0, x1 더하기, c1, x1 더하기, c2, x2 더하기, 브라브라브라. 또, x1, x3의 커뮤테이터도
요건 뭐 C 틸다의 1에 X1 더하기 C 틸다 2에 X2 더하기 이렇게 제너레이터들의 리니어 스판으로서 표시됩니다. 제너레이터들의 리니어 스판으로 표시되면 탄젠트 스페이스에 도로 놓이게 되죠. 그죠? 오케이? 그러나 만약에 제너레이터들의 스퀘어로 들어가 있다든가 하면 탄젠트 스페이스에 놓이지 않게 되죠. 이게 탄젠트 스페이스라면 제곱이 되면 이렇게. 그죠? 또는 이렇게 이런 데 놓이거나. 그러니까 선형 결합만이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놓이게 되지. 일반적으로. 비선형 결합이 돼버리면 그 스페이스에 안 놓이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선형 결합의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알지브라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로 돼야 되니까 우리가 재밌는 기호를 쓰자. x1, x2가 되면은 얘는 f의 1, 2에 1이 나타나고 x1, f의 1, 2에 2가 나타나고 x2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룹을 결정지어주는 스트럭처 컨스턴트라는 거죠. 이 숫자가 3이냐 7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룹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결국은 F1, 2의 K의 XK라는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된다? XI와 XJ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즉 그 커뮤테이터가 즉 리브라켓이 두 제너레이터의 리알지브라의 투 제너레이터의 리브라켓이 FIJ, K, XK라고 하는 이러한 탄젠트 스페이스의 그룹 매니폴드에 대한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에 의한 리니어 스판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때 얘를 갖다가 얘를 우리는 이 리알지브라의 스트럭처 컨스턴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너레이터가 몇 개 필요하느냐? 일단. 근데 U1 그룹 같은 경우는 트리비얼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도 한 개밖에 없고 한 개와 자기 자신과의 리브라켓은 0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U1군 같은 경우는 U1 그룹의 경우에 대응되는 U1 알지브라라는 말은 잘 안 쓰게 되겠지. 왜냐면 U1 그룹에 대한 제너레이터는 I잖아. 그쵸? 그러면 I와 I의 커뮤테이터는 0. 이게 끝이죠. 그래서 싱글렛이죠.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1 곱하기 1 행렬, 복수 행렬, 즉 다시 말해서 복소수 하나에 의해서 기술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하지만 이제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얘를 디멘전을 키워서 SU2로 대주면은 재미난 형태다. 그래서 물론 그룹 세어리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나 그룹 세어리 물리학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한때는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그룹만 공부를 했어요. 왜 그룹만 공부했냐면 그룹이 통일 이론하고 관련될 거다. 대통일 이론하고 관련될 거다. 바로 이 U1 그룹은 바로 뭐랑 관련된다면 전자기예요. 그래서 U1 그룹은 전자기의 시메트리가 된다. 근데 우리는 SU2 그룹이라는 게 얘는 바로 양력이랑 관련된다는 거예요. 즉 그러다 보니까 결국 U1 크로스 SU2를 해주게 되면 뭐가 돼요? 양력과 전자기가 된다. 그래서 약전자기 통일 이론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쿼크나 글루온에 의해서 지배받는 핵력은 SU3. 그래서 엄청나게들 결국 겔만이 노벨상 탄 것도 이거고 와인버그, 살람, 글라시오가 노벨상 탄 것도 이거고 이건 뭐 SU2나 U1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뭐 SU2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아마 파울리 베타울리가 SU2 스피너랑 관련되니까 파울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뭐 그 뒤에 가서 그러면 강력, 양력, 전자기를 통일시켜보자. 그래서 뭐 SU5라는 거대 군을 생각하기도 하고 SU6라는 군을 생각하기도 하고 SU7도 생각하고 또는 다른 군들 뭐 엑셉셔널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약강 전자기를 통일시켜 보려고 했던 이것이 1980년대 90년대 현상론 하던 사람들이 맨날 늘상
그룹 캐릭터 테이블이라든가 그룹 세어리만 엄청나게 주구장창 공부하던 시절의 얘기라는 얘기죠. 현재로서 봤을 땐 다 그룹 세어리를 통한 통일 이론은 양력과 전자기의 통일 이론까지만 성공하고 그 이상에서는 별썩 발전이 없을 거고,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그룹은 컴팩트 그룹인데 비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룹은 바로 GL 그룹이 되겠죠. 아니, GL보다는 그렇지. GL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GL 1,3 이런 형태의 그룹이죠. 타임과 스페이스에 의해서. 쟤는 이제 SO 1,3으로 바꾸면 스페셜 렐러티비티 그룹이 될 거고, GL 1,3로 하면은 일반적인 그러한 형태의 제너럴 렐러티비티 그룹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컴팩트 그룹이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매니폴드로 나타냈을 때 이 매니폴드 자체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매니폴드 자체가 바운다리가 없어져 버려. 컴팩트가 돼버려. S1을 생각해 봅시다. 토폴로지컬하게 S1을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오픈된 스트링이 있으면은 이제 오픈된 패스지 라인이 있으면 바운다리가 이렇게 두 점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오픈된 면이 있으면은 이게 바운다리가 생긴다는. 그런데 얘를 S1을 토폴로지로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바운다리가 없었어. 어디를 바운다리라고 할 건데? 두 바운다리를 붙여놨는데, 그죠? S2 역시 바운다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S도 표면, 공의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 바운다리가 표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바운다리가 아니라 구 표면의 바운다리가 뭐냐? 없다는 거예요. S3 역시 마찬가지로 4차원 구의 표면이죠. 자, 이렇게 바운다리가 없는 그러한 매니폴드들 같은 경우들은 그 기술되는 그룹 매니폴드들은 일반적으로 컴팩트 그룹, 즉 다시 말해서 그룹 원소들이 어떤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만 있게 돼, 그죠? 바운디드 돼 있다고 점들이. 근데 이걸 풀 스페이스로 오픈을 시켜봐, 오픈을. 그러니까 리얼 라인, 넌 컴팩트죠. 무한대까지 가죠. 그 얘를 이렇게 묶어봐, S1으로. 컴팩트 되죠. 그 점이 흩어지질 않죠, 무한대로. 바운드, 토폴로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GL13 그룹 같은 경우는 시간 방향, 마이너스 무한대 타임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 타임까지, 공간적으로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넌 컴팩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넌 컴팩트 그룹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컴팩트 그룹이라는 거예요. 컴팩트 그룹과 넌 컴팩트 그룹을 합쳐서 큰 군을 만들어서 4개의 팀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 그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스페이스 타임 매니폴드 자체가 공 모양이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5차원에 포함되어 있는 4차원의 민콥스키 공 모양. 그런 개념이 바로 디지털 스페이스나 엔티 디지털 스페이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시죠. 그러니까 S4랑 비슷한 거지. S1,3라고 해야 되겠지. 4차원 구표면인데 시그너처가 있는 이런 구표면이 로 생각을 해준다. 그럼 그것도 컴팩트가 될 거고, 얘네들 게이지 그룹도 컴팩트가 될 거니까 입자물리 그룹, 서립자 물리학도 컴팩트가 될 거고, 뭐 그런 시도들도 있을 수 있던데, 내 생각으로는 지금 그룹 세어리를 이용을 해서 통일장을 갖다가 연구하는 쪽은 많이 좀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서립자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대부분의 최근 페이퍼들을 보게 되면 거의 최근의 경향은 다 뭐 하고 있냐면 다크매터, 다크에너지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럼 중력하는 사람들은 또 뭐 하느냐? 역시 다크매터, 다크에너지 하고 있어. 그래서 얘네 둘이 다 만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파티클 피지시스트들은 그러니까 다크매터를 이루는 뉴 어떤 파티클들을 갖다가 예측하려고 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속칭 얘기하는 우리 우주의 안정성, 스테빌리티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해요. 이볼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크 에너지나 다크 매터를 갖다가 스트레스 텐스에다가 얼마만큼을 넣어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넣어줄 것이냐 통해서 아인슈타인 리켄시엄 이 둘이 만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돼버리냐면 아스트로 파티클 피직스가 돼버렸어. 옛날엔 따로 놀았거든. 한쪽은 그룹 시어리만 하고 있었고 한쪽은 아인슈타인 방정식만 풀 것이는 지금 함께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설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중력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중력으로 퍽 빠졌던 사람들도 설입자 물리학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원래부터가 사실 조금씩은 다 하고 있었는데 한쪽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최근에 와서는 양쪽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거고. 자, 어찌됐든 우리가 다음 시간서부터 얘네들을 넌트리비얼한 유한과 같이 트리비얼한 그런 그룹에 대해서는 리얼 알지브라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그냥 그룹으로 다뤄주면 되는 거고. 넌트리비얼한 케이스 중에서 우리 물리학자들이 많이 중요한 거, 즉 SU2, 그 다음에 SO2, SO3,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그 그룹, 그 다음에 갈릴레이 그룹, 그 다음에 아마 SO1,3 로렌츠 그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마 GL1,3는 이거는 뭐 다 맞게 얘기하게 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그룹으로 나타낸다는 자체가 큰 의미는 없죠. 왜? 아무 구속 조건이 없으니까 GL 그룹은. 다만 GL 그룹에서 매트릭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되느냐. 완벽한 일반화에 대해서는 이제 못하니까 특별한 매트릭을 잡아서 솔루션을 구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스페셜 렐러티비티 공부하는 거죠. 디멘전은 6개. 이거는 디멘전이 하나라서 누구랑 U1 그룹의 2 곱하기 2 버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SO2 그룹은 U1 그룹하고 아이소모르픽해요. 나중에 SU2 그룹은 결국 뭐가 되냐면 SO3 그룹하고 호모모르픽해요. 얘는 호모모르픽, 얘는 아이소모르픽. 앞에서 수업을 쭉 한 것처럼 아이소모르픽과 호모모르픽의 차이는 1대1이냐 다대1이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그래서 SU2에 투 브랜치가 생겨요. 투 브랜치가. 즉 SU2가 두 번 돌 때 SO3가 한 번 도는 이런. 그래서 사실은 SU2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G2로 나누은, G2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형성되는 건데 1에 의해서 특징 지어주는 거, 마이너스 1에 의해서 특징 지어주는 거로 나눠가지고 SO3랑 대응시키기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베르그 그룹,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게 되는 소위 얘기하는 컨포멀 그룹 같은 것들, 요즘 많이 하는 컨포멀 그룹. 뭐 그 이외에도 사실 이제 순수 수학적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 뭐냐면 SOD를 다루게 될 거고 SOP, Q를 다루게 될 거고, 그죠? 이런 그룹들은 대개 갈릴레이 그룹 같은 경우는 갈릴레이 그룹의 상대론 버전이 포앙카레 그룹이에요. 뭐가 추가되냐면은 회전에다가에는 바로 평행이동이 추가되는 거죠. 여기도 평행이동이 추가돼요. 그래서 평행이동, 그죠? 평행이동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해야 되니까, 불변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게 될 것은 주로 우선 먼저 SO 그룹은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스트럭처 컨스턴트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느냐, 또 SO 그룹은 제너레이터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이 그룹을 알지브라로 보냈을 때 걔네들은 어떤 커뮤테이터의 속성을 갖게 되느냐, 아니면은 걔네들의 제너레이터는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되느냐. 일단 제너레이터는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룹 엘리먼트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엑스포넨셜에 이것이 ti의 xi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주어진 그룹 엘리먼트에서 얘를 xi를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얘를 테일러 전개시키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타일러 전개시킨다는 얘기는 여기 뭐 1 플러스 ti, xi, xi의 첫째 한 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어진 그룹 엘리먼트에서 파라메타의 퍼스트 오더까지만 전개를 시키면은 그 퍼스트 오더에 달라붙는 친구가 바로 제너레이터, 즉 리엘지브라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얘기죠. 저렇게 구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다. 오케이.